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명태균 게이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명태균 씨 게이트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점점 이제 여권 대선 후보들의 목을 좀 죄오고 있습니다.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얘기 먼저 해볼게요. 명태균 씨 보도 나온 거 보면 일단 지난 27일, 28일 이틀에 걸쳐 가지고 명태균 씨를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아예 이제 창원으로 내려가서 조사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보도들이 쭉 나오는 걸 보면 작년 10월에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검찰 조사가 막 그 상황이 몰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이제 통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이제 좀 약간 거래를 시도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을 압박하려고 했다. 구명을 시도했다.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된 거 보면은 그 대통령이랑 친하다는 함성득 교수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대통령실에 연락을 취하려고 하거나 혹은 뭐 최근 나온 보도는 또 뭐 조선일보 기자한테 뭐 뭔가를 전달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던가 이런 정황들이 나온 건데 궁금한 게 있어요. 대통령실에 과연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을까? 전달됐으면 대통령은 그거에 왜 응대하지 않았을까? 혹은 응대를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달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이걸 누가 들고 가요? 그 뭔 일이 있을 줄 알고. 네. 예. 사실 그 내용을 알아야 전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판단을 할 텐데 그냥 전달만 하라 이렇게 하면은 누가 하겠냔 말이죠. 네. 예. 상대가 대통령 또는 뭐 김건희 여사일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요 당시에 보면요, 제가 보니까 그 명태균 씨가 막 그 폭로하다가도 잠깐 이렇게 좀 수그러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전달하는 시점이 되겠죠. 자극하지 않으려고. 결과를 좀 보려고 하는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뭔가 좀 키를 갖고 있다고 느끼니까 용산에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강원 양면 작전을 쓰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이 서로 뭔가 아주 긴밀하게 큰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끼리 나중에 이해관계가 바뀌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신하고 또 뭐 뒤에 서로만 알고 있었던 어떤 비밀을 막 온 사방에 공개를 하고 이런 네. 걸 지금 우리가 그냥 그대로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에 전달이 안 됐을 가능성이 저는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 사람을 스스로? 소통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 과거에 본인이 했던 거를 이제 떠올리면서 보도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자기 뭐 구속될 것 같은데 구속시키지 마라.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나 빨리 구속 좀 면해달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나 더 말해? 뭐 이런 거니까 그걸 모를 리는 없을 거예요. 굳이 뭘 얘기를 안 해도. 그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었을까요? 그러면 누가요? 대통령이 무슨 액션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태균 씨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해준다거나 그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예상하듯이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고 그런 상황을 전제를 하면 네. 어떡하겠어요. 그게 없던 일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상황에서 고민이 많은 그런 기간이 지나갔겠죠. 10월, 11월 이때쯤 생각해 보면.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연락이 저는 뭐 간접적으로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뭔데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네. 예, 연락이 됐든 안 됐든 그러니까 그냥 명태균 씨 입장에서 빙의를 해서 보면은 9월 초에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하나씩 계속 후속 보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상당히 위협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심상치 않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 게 김건희와 뭐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힘들어도 김건희 여사랑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은 가뜩이나 지금 막 이렇게 막 폭로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본인이 나중에 이때 직접 통화했다, 뭐 문자를 받았다 이거가 나오면 상당히 곤란해지니까 간접적으로 전화를 해준 사람이 저는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함성득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보도가 많이 나오고 점점 거리는 멀어지고 용산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핸들링을 하나. 명태균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계속 이제 구속 안 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왔던 게 그 얼마 전에 나왔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뭐 조선일보 폐간시켜야지. 근데 네. 조선일보 기자한테까지 간 거예요. 그게 이제 막 정진석 비서실장한테도 통화 시도했는데 안 됐다. 네. 뭐 다른 뭐 무슨 정무수석이니 막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다 통화 시도하는데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근처에 가까이 있었던 조선일보 기자한테까지 줘가지고 이제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를 했는데 이미
용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조선일보 기자의 해명에 따르면 주진우 기자가 네. 이제 통화를 했는데 내가 들고 갔는데 네. 전달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관심이 없더라. 이미 내가 조선일보 기자가 갖고 오는 것도 용산에서 알고 있더라. 똑같은 거를 가지고 있더라. 네. 이런 거를 하니까 명태균이가 이미 여러 루트로 지금 구명 활동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거보다도 정말로 그러니까 절박했구나. 지금 명태균은 절박했고 협박을 하다가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폭로전에 나오는 게 이판사판도 있지만은 나랑 그렇게 가까웠던 너희들이 어떻게 나의 이런 내 이런 절박한 외침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그냥 다 죽자. 거의 이 분위기로 지금 여기까지 온 흐름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이제 여권 대선 후보들,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명태균 씨 쪽에서는 총 7번 만났고 뭐 독대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계속 여론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오 시장 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구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이렇게 하면은 앞설 수 있는 방식이 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 어느 정도로 사실은 이 사건에 연루가 됐을지 어느 정도로 타격을 받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 시장님 측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억울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 명태균 씨가 자꾸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하려고 해서 끊어내는 과정이 어려웠다는 식으로는 확실히 인정을 하지만 네. 그렇다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이제 계속 견지하시는데 그런 입장을.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실이 이런 건지. 만남의 횟수도 보면은 처음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애매한 상태에서 명태균 씨가 4번 만났다고 네. 처음에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특정 음식점 이름까지 맞아요. 댔다가 이제 장어집 뭐 무슨 7번이 나왔어요. 7번. 네, 점점 늘어나요. 이제 7번 만났고 뭐 자리를 뭐 약속했다는 얘기까지 있다가 이제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네. 오 시장님 쪽에서 좀 더 확실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난 게 언제고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그래서 정말 7번이 맞는지 아니면 아닌지 이렇게 좀 딱딱 구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면 네.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해서 어차피 명태균 씨는 지금 잃을 게 없어서 굉장히 과장했을 수가 있으니 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럼 오 시장 측의 해명도 먹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그 해명이 이렇게 그 의문 갖고 있는 거에 딱 적확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어떤 뭐 중국 음식점에서 뭐 김영선 의원 관련해서 무슨 자리를 주겠다고까지 했다. 이 얘기 나왔을 때도 SH 해명이 사장직. 네. 만났냐 안 만났냐 이 얘기가 아니라 자리를 걸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철학이다. 네. 이 정도로만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만났다는 걸 약간 인정하는 그렇게 뉘앙스. 돼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 자리를 걸고 얘기하는 게 철학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해명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해명 자체가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다. 오세훈 시장 쪽에서 뭐 그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명태균 씨도 과장이 있고 네. 오세훈 시장도 약간 숨기는 게 있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막 2번, 4번, 7번 이러니까 도대체 몇 번인 것이냐.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정말로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명태균 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관련해서 요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뭐 녹취, 뭐 카톡, 뭐가 됐든 뭐 사진, 뭐 이런 게 좀 있으면은 예, 그게 이제 검찰에서 내놓을지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있으면은 조금 오세훈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좀 애매하다. 그리고 SH공사 자리를 오세훈 시장이 약속했다라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예, 김영선에게 약속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 안 믿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요.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이 김영선, 명태균 두 사람이 왔을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장성철 소장 피셜이에요. 네. 조선족 남매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 이거 비하 발언이네요. 예, 비하 발언 맞는데 이제 그거를 실제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좀 추레한 옷차림에 뭔가 명태균 씨가 보면은 덩치는 있는데 약간 구부정하고 뭔가 잘 차려입은 웨드레스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별로 신뢰감을 안 준 상황인데
있는데 갑자기 김영선 의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선거 판도를 바꿀 만한 사람도 아닌데 SH공사 사장 자리를 준다고 약속을 했을까? 근데 그 이후에 그 녹취록 얘기 민주당에서 공개한 거 얘기 들어보면 지인하고 통화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SH공사 이거 얘기를 하는데 그 말투는 사실은 명태균이 요구했구나 이거를 SH공사를. 네. 명태균이 먼저 요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뭐 답을 안 했겠죠. 확답 안 했겠죠. 아니 뭐 저희가 뭐 그런 부분은 또 있으면은 저희가 검토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왜 답변이 오갔겠구나라는 네. 거는 이제 뭐 추론할 수가 있어요. 뭐 어찌 됐든 지금 요 상황만으로는 조금 보기가 확증하기가 어려워. 오세훈 시장한테는 두고 앞으로도 경선도 대선 후보가 되면은 거기까지 따라다니겠지만은 네. 되게 약간 지금 같으면 약간 BBK처럼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상황이면은. 이게 보니까 사실은 수사로 뭔가를 밝혀내기에는 대선 과정이 워낙 짧기 때문에 쉽진 않아 보이고, 뭐 지금 파괴력을 가지려면 명태균 씨 쪽에서 뭐 사진이라든지 아까 봤던 음성 파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번엔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해볼게요. 홍준표 시장도 사실 조금씩 뭔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아들의 친구인 최모 씨가 4,600만 원 보냈다라는 거고, 보냈는데 이제 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홍준표 시장 통해 가지고 정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제공을 했지만 이게 직접 홍준표 시장이 받는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홍준표 시장 관련된 명태균 게이트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 시장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두 갈래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다라는 건데 네. 둘 다 홍 시장하고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가? 약간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이제 홍 시장 아들 친구고 한 명은 굉장히 뭐 캠프 아니면 그 하여간 뭐 이제 내부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라면은 홍 시장이 몰랐을 리는 없고 홍 시장은 너무 세게 이제 선을 그어 놓은 상황이라서 네. 본 적도 없다. 네. 정말 안 봤을까? 아니 근데 뭐 한 번 봤다고 인정하지 않았나요? 왔길래 뭐 이준석 쫓아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요. 대변을 해서 얘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라는 주장이잖아요. 네. 믿음이 안 가요. 솔직히 홍 시장님은 근데 이제 홍 시장의 캐릭터 자체가 네. 그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분은 그러려니 하는 그런 약간의 그 관용도가 좀 높아요, 그분의. 네. 그래서 사실 뭐 좀 더 구체적이긴 한데 이게 뭐 엄청나게 타격일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것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정말 저희 당 경선에서 될 게 안 되고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예. 충분히 답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었었는데 이상하게 최근에 서정욱 변호사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마치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명태균 사건 수사팀에 한동훈 라인 검사가 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를 이용해서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 제거에 나선 것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이준석 의원 다 쳐내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다 쳐내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건 가짜뉴스 음모론이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정욱 변호사 말대로 하면 한동훈 대표 진짜 능력자인 거예요. 검찰 나온 지가 언젠데 나온 지 오래된 상황임에도 후배 검사들이 알아서 명태균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현직 대통령까지도 배척하는 상황까지 만든다는 얘기인데 한동훈 대표를 그냥 능력자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얘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검찰 출신이면 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는 장관까지 했으니까 라인이 있을 거고 라인이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랑 뭔가 얘기를 해가지고 명태균 수사를 가지고 흔들어. 오늘은 오세훈, 오늘은 홍준표, 뭐 다음 날은 뭐 김여사 뭐 이 얘기잖아요. 네. 이게 새로워요? 신선하지가 않죠. 이거 그냥 서정욱 변호사가 요새 유튜브 많이 하시고 금전적으로도 풍요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경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하고 교유하고 같이 방송했던 시절에 서 변호사로 돌아와 주세요. 진짜로 제가. 지금은 같이 방송 안 하세요? 저랑 학번도 같고 네. 요새는 뭐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방송을 못 나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서정욱 변호사가 주장한 근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창원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첩한 그 수사팀이
서울고검 사무실을 쓰는데 네. 이제 서정욱 빙의해서 그러니까 네. 서울고검장이 누군가 박세현이다. 한동훈의 현대고 서울대 법대 후배고 자기 아버지가 한동훈 장인과 한 몸처럼 친하게 지낸 사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명태균 수사팀장이 이지영 팀장인데 양력을 보면 완전히 한동훈 라인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제가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서정욱 좀 더 세게 변호사한테. 얘기해줘. 근데 금요일 날 맨날 만나거든요. 같이 방송하거든요. KBS에서. 좀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검찰에서 그런 얘기가 도이기는 했어요. 네. 예전에 예를 들면 건진 법사를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압수수색해서 옛날 걸로 이제 했는데 그쪽이 한동훈 라인 쪽에서 건진을 건드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네. 저는 믿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약간의 그런 식으로 뭐가 수사가 있으면은 검찰에 수사가 있으면 한동훈 라인이 계속 이거 수사를 다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있는데 저는 고발하지 말아 주십시오.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뭐 이거는 네. 입증 책임은 이제 서적 변호사가 해야 돼서. 이해를 두 분 못하네. 다 믿지 이렇게 않으세요? 라인으로 따지면 검찰총장이 대통령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라인이 더 많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아, 라인만 따지면. 네. 그렇잖아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비상식적이냐. 서적 변호사 그 얘기를 하고 참고로 이 싶은 거죠. 박세현이 아마 그 이번에 검찰 특수단장인가? 그 네. 이번에 그 윤석열 그 네, 한 네. 그 수사하는 그 수사단장인가? 수사본부장. 수사단장인가? 아, 뭐 일단 뭐 수사본부장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도 한동훈의 2년 후배 뭐 등등등인데 이 사람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뭐 선후배 가지고 이거 다 엮기에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이게 제가 조금 첨언을 할 게 이제 70년대 이후생들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고등학교도 딱 제 나이 이후로 제 뒤쪽으로는 동문회 잘 안 해요. 예, 총동문회를 나가도 저희가 막내일 때가 많아요. 네. 안 해요. 네. 이 세대가 바뀌어서. 그리고 뭐 물론 뭐 충암파 이런 얘기 하실 텐데 그 이전 세대와 동문들 간의 관계 자체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배니까 뭐 정말 하늘처럼 뭐 뜻을 받들고 이런 문화가 이제는 아니다. 그런 지가 오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자꾸만 이제 거기에 천착을 해서 좀 연배가 되신 분들이 자기 생각해가지고 내 고등학교 선배가 이걸 생각해서 뭐 한동훈 대표한테 국정원에 뭐 홍장원에 뭐 보좌관이야. 뭐 현대고등학교 뭐 그 혼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기가 찬 건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서정욱 변호사는 동갑이라고 하셨는데 생각이 좀 아니 달랐나 학번이 봅니다. 같고 학번이 같아요. 네, 저보다 한 살 위 개띠 아하, 그분은. 네. 한 살 차이가 좀 많은 차이를 불러오는 것 아니, 그 같습니다. 구별을 해드려야지. 네. 저보다 그래도 알겠습니다. 연배가 있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드디어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이 지난 2일이었는데 제2연평해전 소재 연극이었죠. 바다는 비해졌지 않는다를 관람하면서 안보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 이 첫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대한민국 1% 맛을 찾아드리는 통영인에서 오늘 준비한 메뉴는 맛있게 매콤한 장어 두루치기입니다. 신선한 국내산 바다장어와 맛깔나는 양념은 30년 로컬 맛집의 비법입니다. 상큼 달달한 디저트도 준비했는데요. 제주 산지 직송으로 당도가 높고 향이 진한 제주 천혜향을 농가 돕기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주 산지 직송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회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 첫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보수 쪽을 어필은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다 탄핵 반대 집회에 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수요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이재명 때리기, 네. 하나는 안보의 진심. 뭐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별로예요, 솔직히. 예. 이게 딱 뭔가 새롭거나 이런 느낌은 또 딱히 아니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면은 윤희석 대변인께서 또 브레인이라서 조언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브레인 아니에요? 예, 뭔가 좀 구태까지는 아닌데 식상하다. 식상하다. 사실 그냥 계속 정치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보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한동훈이 물론 이제 당내 경선이 급하긴 하지만은. 네. 지금 연평해전 연극을 본다고 보수 표심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은 이를테면은 뭐 AY와 관련된 뭐 이런 데를 가가지고 얘기를 네. 듣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 생각이 뭔가 들어요. 좀 미래 이미지와 미래 과거의 이미지. 이미지가 좀 대비가. 본인은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고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완전 다 전형적으로 그 자서전 낸 거부터 얼굴 이따만하게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국민이 우선입니다. 뭐 이런 국민이 먼저입니다. 뭐 이런 등등등 해서 완전히 여의도 문법이다. 윤석 대변인께서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첫 행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무슨 정치 행보한 게 아니라 이미 약속을 하시고 이 연평해전 관련한 그 한상국 상사 그분 네. 부인 김한나 여사하고 법무장관 때부터 교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간 거지 뭐 정치 행보를 해석하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정치 행보를 강조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다른 몽주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과 달리 계엄 사태에 있어서의 당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놓고 이제 조기다서 있을 경우 난 나올 거예요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 좀 다르다. 그리고 뭐 다른 행보를 보여달라. 사실 정치인이 어떤 행보를 하는데 신선할 게 그렇게 뭐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포츠 중계 해설하시는 분은 왜 저 공을 던졌나요? 왜 지금 저기서 저 선수를 넣나요? 말을 많이 하지만 본인이 선수 되거나 감독을 한번 해봐라. 그 자리에 그게 그렇게 거기 던지고 싶어서 던졌나? 네. 가운데 던지기 싫은데 그걸로 간 거지. 그래서 홈런 맞았는데 어떡하라고. 이제 그런 게 되는 거 결과론적 얘기니까 네. 뭐 모두 다 실수하고 가면서 또 결과 보고 하는 게 정치인이 뭐 지켜보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앞으로 지켜보자. 예,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뭐. 예. 자, 그리고 최근에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 보수인 사람들 중에서 34%가 선호하는 장래 정치 지도자를 꼽지 못하고 의견 유보를 냈습니다. 이게 한국갤럽이 지난 25일에서 27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조사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자, 진보라고 본인이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나 누군지 못 뽑겠어 21%인데 보수라고 한 대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34%가 더 많은 사람이 의견 유보예요. 보수에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정신을 그러니까 좀 찍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탄핵 인용 기각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유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끝이에요. 대선 없으니까요, 당분간. 근데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어떻게 하지라는 그 뭔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갈피를 못 잡는 마음이 3분의 1 이상이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여론조사를 하는데 저희 당 잠재 대선 주자에 대해서 누가 좋아요, 누가 될 것 같아요, 누가 후보가 되면 좋아요 이렇게 묻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결론은 뭐 민주당은 모르겠어요. 네. 저희 당에 대해서 대선이 있을 경우에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적어도 탄핵 결정이 난 이후에 선고 이후에 인용이 됐을 경우 네. 그때부터가 의미가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 비슷한 의견이고 첫 번째는 이제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수층에. 네. 그런데 지금 차기 지도자를 이렇게 내가 선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은가? 그 적절한가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아마 일대 다 이 구도일 거라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나 진보, 소위 말하는 범진보 쪽에는 이재명이라는 높은 산이 있고 나머지는 자잘하게 있다라면 여기에는 지금 혼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러 명의 후보 중에서 좀 고민이 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은지 이 사람이 나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수 분열이죠. 대략적으로 보면은 계엄 반대 탄핵 찬성 하는 게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하는 사람이 한 30% 되거든요. 한 60%는 탄핵 반대고 네. 한 30%는 탄핵 찬성이라면 내가 보수라고 할지라도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한동훈한테 갈 것인가? 유승민한테 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상황을 볼 것인가? 뭐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갤럽 조사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진보층에서는 21%만 못 정했고 보수에서는 34%만 못 정했잖아요. 네. 중도층에서도 34%가 못 정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보수가 이상한 게 아니라 진보가 이상한 거예요. 진보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보가 더 마음을 빨리 정해야 정했다는 되는데. 오히려 그리고 대선이 이 정도 남았으면은 아직은 오히려 조금 더 근데 이게 마음을 못 정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 더 있어야 되는데 진보가 너무 빨리 지금 다 마음을 정한 거 아닌가. 너무 빨리 마음을 정했다. 저는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재명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진보가 이상한 게 아니다. 아니 보수가 이상한 게 아니라 진보가 조금 너무 빨리 정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